설 선물 세트, 광화문 살롱 쿠키, 저게 명절 선물 항상 고민하시죠. 남들과 똑같은 거 싣고 센스 있는 선물 하고 싶을 때 저게 보십시오. 찌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 경상도는 찌짐이라고 얘기하고 서울은 다 전이라고 얘기하죠. 27,000원이고요. 자 이렇게 예쁜 보자기를 또 사서 여러분들께 이제 드리기도 하고. 자 맛이 어떤지. 말도 진짜로요. 예, 굉장히 고급 쿠키 같아요. 수제 쿠키라는 느낌 듭니다. 예, 아주 맛있어요. 명절 선물로 최고네요. 단 거를 좀 질색하는데 네. 단 거가 이 정도면 딱 좋아요.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서경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주말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특집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공익제보자 제3호입니다. 밀양국 연구소 명의대표였던 김태열 소장. 지금까지 얼굴을 한 번도 여러분들께 공개하지 않았는데 오늘 방송 인터뷰로는 처음 여러분들께 직접 얼굴을 드러내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공익제보자와 관련된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무조건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라는 그 촉구 기자회견도 하고 오셨는데요. 김태열 소장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명태균 게이트 이야기 만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지금까지 얼굴을 한 번도 드러내지 않으셨는데 이제 인터뷰로는 처음 이렇게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예, 예. 자, 공개를 할 수 있는 용기가 나왔던 배경이 뭡니까? 최고 큰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체포된 상황이니까 공익 제보자로서의 어떤 그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당당하게 어떤 제 모습을 공개해야 네. 공익 제보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얼굴 공개하고 나니까 이제 두려움이 생기거나 이런 건 없이 그냥 오히려 좀 속 시원합니까? 예, 오히려 홀가분합니다. 예, 홀가분하다. 예. 예. 그 국민들이 지금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결국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촉발했고 그것이 탄핵으로 이어졌고 내란죄로 지금 자 구속 기소되는 단계까지 갔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명태균 게이트가 윤석열의 탄핵을 불렀다. 예. 파멸을 불렀다. 예, 예. 그렇게 보십니까? 예, 예. 그 근거가 뭡니까? 그 근거는 11월 여러 가지 조사 중에 11월 4일 날 검찰에서 명태균의 어떤 PC에 PC의 포렌식에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나누었던 여러 가지 카톡 내용들이 수사 보고서로서 작성이 돼가지고 아마 그게 대검이든 아마 대통령실로 다 보고가 된 걸로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11월 7일 날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속임수 담화를 했습니다. 네. 경선 이후에는 명태균과 일절 대화조차도 하지 않고 모든 관계를 끊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1월 4일 날 그 자료를 다 받아봤을 거로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거기에 대한 어떤 대국민을 속였다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자기의 방어막 그걸 하기 위해서 내란을 준비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거를 듣기 위해서는 내란밖에 없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윤석열은 그럼 11월 4일 날 이 내용을 알면서도 왜 11월 7일 날 대국민 담화에서 네. 당선위원회는 아예 민경계 어떤 연결이 된 바가 없다라고 주장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비상계엄으로 덮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예, 비상계엄으로 이걸 덮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이 사실들이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에 이걸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비상계엄이 아니면은 덮을 수가 없다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오히려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시간을 끌기 위해서 명태균 조사 보고서가 있는데 대통령은 역공으로 예.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11월 7일 날 발표를 해버리고 예.
그러면 검찰에서 이것을 언론에 흘릴 수가 없으니까 예. 그 사이에 언론이 이것을 흘리기 전에 나는 비상대권, 즉 불법적인 계엄 선언을 통해서 전국을 확 뒤집어 버리면 다 덮어갈 수 있다라는 계산까지 했다. 예, 예.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거짓말시킬 이유가 없다. 예, 예.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까지 김태열 소장님이나 강희경 국장이 국민들한테 알고 있던 내용을 알렸던 것과 예. 그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사이의 카톡 대화 내용을 예. 실제 확인을 해보니까 예. 차이가 차이가 났습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모든 게 사실로 다 밝혀졌고요. 예. 그리고 지금 수사 보고서에 수사 보고서에 그 어떤 첨부되어 있는 카톡과 어떤 텔레그램의 대화 그거 외에 추후에 명태균의 어떤 그 황금폰으로 알려진 그 휴대폰 그게 포렌식이 검찰에서 다 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게 아마 외부에 공개된다 그러면은 PC에서 포렌식된 어떤 이미지의 이 내용보다는 더 파급력이 있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강희경 국장의 녹음 내용 그리고 김태일 소장의 증언 그 다음에 지금 명태균의 태블릿 그 개인 PC에서 나왔던 포렌식된 네. 카톡 대화 내용 예. 세 번째가 황금폰이 지금 포렌식이 다 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육성 녹음까지 다 담겨 있을 것이니까 예. 그 세 가지인데 이 지금 세 번째는 아직 공개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다. 예, 오늘 아마 언론에서 기사가 뭐 한두 개 정도 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명태균 측의 어떤 변호사의 예. 거기서 아마 이미지 한두 새로운 내용이 일단 공개된 게 있다. 이 새로운 내용이 공개된 게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박한수 경남도지사 관련해 가지고 여태까지 박한수 지사는 명태균과 관계없고 연락조차 모른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박한수 지사가 명태균한테 대통령의 윤석열 그 당시에 후보가 국민의힘 입당하는 그 순간에 명태균에게 윤석열 후보를 연결시켜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네. 그래서 일주일 후에 명태균과 박한수 의원이 윤석열 집에서 아크로비스타에서 예, 아크로베스타 집에서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거기에 대한 그걸 대화를 나누고 했던 그 사진을 명태균이 찍어서 박한수 그 당시에 지사가 그 사진을 자기가 자랑스럽게 자기의 어떤 선거운동 과정 중에 페이스북에 올리고 했던 부분이 이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사진이 사라졌거든요. 네. 아마 그 사진까지. 그리고 명태균이 박한수 지사 쪽에서 명태균에게 취업할 수 있는 인재풀 요청을 해가지고 명태균이 몇 사람을 이력서를 직접 박한수 지사의 보좌관한테 건네준 그 자료까지 나온 걸 모 언론사에서 방송을 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 황금폰에 있는 내용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드러날 것이고 그 내용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충격적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김건희 관련된 거는 나오고 이제 앞으로는 홍준표 그리고 김진태, 박완수, 오세훈 쭉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이제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좀 일단 차치하고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제 공익 제보자로 수사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촉구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11월 4일 날 수사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입니까? 11월 4일 날 수사 보고서가 내부적으로 검찰 내부적으로 이미 작성돼 가지고 대검이고 아마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을 걸로 하는데 그 이후에 강혜경과 저를 계속 지속적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사 보고서가 자기들이 작성된 것 자체를 숨기고 계속 조사를 했고 그래서 집권까지도 김건희와 윤석열의 조사를 소환조차도 한 번은 하지 않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태열 소장 지금 차관직업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예. 굉장히 충실하게 지금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수사가 왜곡될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는 수사가 원칙적으로 잘 됐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수사는 원칙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걸로 제가 느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내용이 수사한 내용을 아직까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창암지검에서 수사는 충실하게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충실하게 하고 있다면 당연히 윤석열, 김건희를 불러서 소환하거나 서면 조사를 하거나 1차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자, 김태열 소장 느끼시기에는 나와 관련된 수사는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잘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윤석열, 김건희 수사 안 하면 그 원칙적으로 잘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난 월요일 날 강영희 씨도 조사를 받고 저도 같은 날 조사를 받는데 강영희 씨가 검사한테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왜 김건희 씨는 왜 소환해서 조사를 안 하냐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조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검사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그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체포된 상황에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어저께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였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모든 상황들이 정리되면은 조사를 바로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윤석열 봐주기 때문에 조사를 못했다, 겁먹고 조사를 못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원론적으로는 수사가 진행된다는 것이 김태열 소장님 이야기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안 할지도 모르니까 국회에 가서 공익제보자 3명이 수사를 촉구하는 윤석열, 김건희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김태열 소장님이 받고 있는 혐의 지금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건 정치자금법 관련이죠. 그러면 이제 선거 과정에서 명태균이 시켜서 출마 예정자들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심부름을 하고 돈을 가져와서 이제 강혜경 씨가 이제 있던 밀양국 연구소에 돈을 다 입금시키는 그 과정에 이제 관여했다, 참여했다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기소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근데 여기에도 지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를 들자면 대질 신문을 한다든지 또 교차 검증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까? 거의 다 정리가 다 됐습니까? 이거는? 다 된 건 아니고 지금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판 준비기일이 지금 2번 잡혀 있고 공판 준비기일이 1차는 했고 내일 모레 또 2차 준비기일을 하고 그리고 기소된 부분에 한해서는 아마 재판이 다음 달부터 진행이 될 걸로 보고요. 네. 모레 수요일 날 조사 대질신문 애정은 또 다른 내용권에 대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이 한두 건이 아니라 서너 건, 5건까지 쭉 있으니까 그걸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확인하면서 조사는 이어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명태균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본인은 지금 이제 윤석열의 구속을 보고 구속영장 이제 청구가 됐습니다. 어저께. 그럼 곧 구속이 될 텐데 명태균은 지금 요새 어떤 심리 상태인지 혹시 주변에 얘기 들어본 거 있습니까?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하고 있다. 네. 자, 소장님은 어떠세요? 이제 윤석열 저렇게 이제 탄핵되고 그다음에 내란죄로 지금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있는 상태에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된 이후에 왜 검찰 정권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꾸 검찰 정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평생 누구보다도 최고의 권력층을 누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과 모든 자기가 어느 누구든 자기가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값에 대해서 어떤 구속을 시킨다든지 자기가 평생 그렇게 그걸 몸담아 왔던 그거를
대통령이 됐으면은 그걸 당연하게 벗었고 진짜 국민을 위한 어떤 그런 마음과 생각, 어떤 판단 기준, 그게 검사했을 때에 그거와 분리를 못 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지역민들은 반응이 어떤가요? 지역민들이 처음에는 뭐 김태일 소장이 공익 제보자인데도 왜 이 배신자로 사느냐, 아니면 또 맹태균 중에서 일부는 맹태균과 지금 생각이 같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막 공격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분위기는 많이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 그것도 강영희 씨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많이 이해를 해주는 편이에요. 심지어 그저께 제가 우연찮게 그 지인과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를 알아보고 아니 얼굴이 공개가 안 됐는데도 알아보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왜냐하면 이제 지역에서는 예. 지역에서는 저를 김태일 소장 이런 다 얼굴 아니까, 아는 예.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적으로 위로를 해주면서 좀 고생했다고 예. 그러면서 자기가 식사값을 계산한다 하면서 예. 자기가 식사값을 계산해주고 먼저 나가고 그래서 참 고생했다. 아마 다 여태까지 고생했다라고 그런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어떤 많은 용기를 가지고 제가 어저께 기자회견장에서도 직접 제가 얼굴을 공개하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구속돼 있는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강희경 국장이나 김태일 소장에 대해서 뭐 섭섭한 수준을 좀 넘어서 배신자다 또는 거짓이다, 허위를 가지고 본인을 억울하게 구속을 시켰다, 이런 그 생각을 여전히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 부분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누구나가 세상에 우리나라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어느 교도소나 그 어떤 죄인이 수감된 어떤 죄인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본인의 입장을 들으면은 그 사람들은 다 죄가 없어요. 본인들은 네. 아마 그런 어떤 그런 유중에 한 사람으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영선 의원에 대한 소식은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면회를 한번 갔다는 예. 거 했고 저도 사실은 제가 어떤 마음적으로고 안타까움이 있어서 면회를 한번 갔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면회를 한번 가니까 당일날 면회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당일날 면회 안 되고 예약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약을 하지도 않고 이제 지인 등록 면회 신청하는 그 절차만 밟아놓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정식으로 제가 면회를 신청하면은 면회가 안 될 거다. 예. 왜냐하면은 만날 구치소 의향이 없다. 아니 본인이 만날 의향이 없다는 게 아니고 예. 구치소에서 사건 관계자로 네.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면회가 안 될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지금 면회 보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다면 김영선 전 의원과는 면회를 한번 해볼 마음이 있으시네요. 예, 예. 지금 이제 김영선 의원은 여전히 이 사안에 대해서 100% 부인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으셨죠? 저도 제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예, 예. 민경 대표보다 오히려 지금 사태 파악을 더 잘못하고 있다. 예, 예.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예. 비슷한 얘기를 혹시 어디서 전원 받으신 게 있나요? 예, 받은 예. 여기 이 사건과 관계된 어떤 참고인 조사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을 이야기 들으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 검사님이 참 김영선 의원에서 좀 안타깝다. 왜 본인이 말을 하고 실행하고 했던 여러 가지 증거들, 녹음들, 음성들 그런 게 다 있는데도 왜 그렇게 부인하는지 검사로서도 좀 조사를 하면서도 좀 안타깝다는 그런 말을 한다라고 그 참고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하고 그리고 그게 법적 책임이 따르면은 그걸 받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을 할 정도로 옆에서는
지금 그 수사 과정에서 구속 기소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하는 방식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지금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본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김영선, 명태균에 대해서 자, 이 두 사람이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죠? 예, 예. 할 것 같습니까? 자, 이제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됐습니다. 윤석열은. 예. 그리고 저 상태에서 영원히 지금 사회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명태균, 김영선 두 사람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재진도 제대로 달겨받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명태균은 자기가 내가 다른 데서 이야기 들은 부분에 자기도 공익 제보를 하고 싶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공익 제보를 하고 싶다. 예. 그거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공익 제보 1호, 2호, 3호인 사람을 공익 제보 취소시키고 자기를 공익 제보를 받아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말입니까 글입니까 뭔지 제가 알아듣지를 못하겠는데 본인이 공익 제보자가 되려면 1, 2, 3호가 있는데 또 신청하면 되지. 누가 그걸 취소를 할 권한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제안은 정말로 나를 공익 제보자로 받아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세 사람이 있으면 난 절대 공익 제보 안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인지. 그런데 이제 그는 왜냐하면 강영 씨와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명태균이 주장했던 부분이 완전하게 상충되는 부분인데 그나마 여태까지 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주장하고 했던 부분들이 사실로 다 밝혀졌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실을 거짓으로 자기가 덮자는 건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1, 2, 3번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 명태균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거. 그런데 지금이라도 명태균이 공익 제보자 위치에서 있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히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김태열 소장님은 동의는 하십니까? 그런데 동의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명태균은 반드시 법적 단죄를 받아야 한다. 예, 예. 공익 제보자의 위치에 설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 예, 예. 그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사건이 촉발된 어떤 계기 자체도 자기들이 너무 기고만장했고, 그러고 그거를 구속되기 전까지도 자기들의 주장이 용산과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게 먹혀들 거라고 그런 생각에서 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공익 제보가 된다, 명태균이 공익 제보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 주장했던 부분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 전제 조건이 명태균은 지금 현재 진실로 밝혀진 내용은 100% 인정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혹시 공익 제보 내용을 갖고 있다면 그걸 공개한다. 여기에는 좀 수용이 가능하시고요. 거기에서는 수용이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점이 이렇게 뚜렷하고 한쪽은 100% 진실, 한쪽은 100% 거짓인데 이걸 가지고 공익 제보로 들어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럼 지금 이제 그런 걸 무릅쓰고 명태균은 공익 제보는 할 것 같습니까? 제보자가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태균은 지금 법적 단죄를 받으면서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이제 뭐 하여튼 뭐 부인을 할 수는 있고 자신의 권리로. 그러면 이제 법적 처벌을 엄하게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거는 이제 감수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이런 이제 막바지로 오면서 윤석열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정도까지 일이 확대될 거라고 최초에 생각을 하셨습니까? 자, 2024년 9월 5일 날 뉴스토마토가 이 보도를 했을 때 따지고 보면 아직 9월 달이니까 한 넉 달밖에 되지 않는데 윤석열이 이걸 터지자마자 이 기사 이후에 4개월 만에 몰락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예상하셨습니까? 몰락까지는 아니고 어떤 윤석열 정권의 여러 가지 어떤 행패 그런 것들이 아마 드러날 걸로 뜻하지 않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막무가내로
12월 3일 날 이렇게 내란을 일으켜서 몰락할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생각을 못했다는 거고. 강희경 씨의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이 정말로 대한민국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거기에는 또 김태일 소장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크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강희경 씨의 용기 있는 진실 고백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부분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창원에 있는 그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 또는 부소장이 명의 대표와 함께 대한민국 역사를 바꿨다. 작은 아니 의미 있는 행동이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강혜경 씨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강혜경 씨가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은 강혜경 씨가 잘못은 김태일 소장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나 그거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강혜경 씨가 말하는 거는 제가 모든 건 진실이다. 그러고 강혜경 씨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강혜경 씨가 진술을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대한 어떤 불합리한 걸 내가 봤더라도 그거는 내가 감수한다. 라고 검찰에 제가 진술했기 때문에 강혜경 씨의 어떤 그 용기 그거는 높이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강혜경 씨는 이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면 됩니까? 다시 돌아와서 여론조사 회사를 본인 꿈대로 차려서 할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거는 모르겠고 저도 소장님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떤 진로에 대해서 서로 같이 고민해보자 라고 그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약간 이렇게 지금 이제 윤석열 종말 그리고 그 용기 있는 결단이 우리 사회 전체를 이제 국가적으로 바꿔놓는 계기가 됐지만 지금은 이제 모든 이슈가 탄핵, 윤석열의 구속, 김건희에 대한 특검으로 가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결과를 보면 좀 허망하다거나 또는 야, 참 인생 무상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시는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냈다라는 좀 자부심이 좀 드시는지 어떻습니까? 대단한 일을 했다 그런 생각은 사실 뭐 일정 부분에 있겠지만은 예. 모든 게 참 어떤 가유불급이랄까 예. 좀 허망하다. 예. 그 예전부터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그 잘해. 예. 그 말이 더 실감 있게 다가오는 것 예.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 그건 아직까지 제가 지난 9월 달부터 그 전에 이동직에서 일하던 걸 그만두고 예. 몸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네. 병원도 치료받고 이래저래 하면서 이 사건이 빨리 종결되고 나면은 새로운 일을 지금 준비한다기보다도 뭐 찾아보려고 지금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생계 문제는 굉장히 지금 뭐 어려운 문제인 거죠. 예. 또 뭔가 일을 찾아야 하는데 예. 검찰 조사 계속 받고 있으니까 예. 또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 건강도 또 회복이 안 된 상태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소위 말하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이제 걱정이 일단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은 차차 저희들과 함께 한번 고민을 이제 해 보기로 하고요. 강희경 씨도 지금 여전히 뭐 생계가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닙니까? 예, 예. 아무런 일을 못 하고 있으니까. 예. 그 내용도 좀 알고 계십니까? 근황? 아니 강희경 씨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예, 예. 좀 여러 가지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검찰 조사 15번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직까지. 앞으로도 뭐 상당히 더 받아야 된다고 이제 했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 들었는데 강희경 국장이 그래 근황도 알고 계십니까? 근황이 가끔씩 통화도 하고 오늘 좀 어제 기자회견 올 때도 같이 왔습니다. 오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자기도 굉장히 신경과 어떻게 환경이 좀 힘들다.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어제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바로 몸이 아파서 안 좋아서, 바로 이제 바로 이제 집으로 김해로 내려가죠. 예. 예. 그렇게 돼 있고
한 번씩 서울에 올라오실 기회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기적으로는 아니도 뭐 예. 특별히 일이 있으면 할 때, 올라올 예, 것이다 이렇게. 원래 김태일 소장님이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하셨고 예,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 때 부대변인도 하셨죠. 예. 또 정부 산하 기관의 그 정기 간행물 쪽에서 편집장도 하셨고 예, 예. 그 말은 이제 기자까지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 취재까지 하고 예. 했습니다. 지금 이제 민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가장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으로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매우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고 국민들이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그 국민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항상 옳다. 국민들이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을 역행하면은 지금 구치소에 가 있는 윤석열 그게 대표적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얼굴을 처음 드러냈기 때문에 과거에 저희들이 좀 인터뷰도 보내고 할 때도 얼굴을 이렇게 뿌옇게 처리하고 이제 보냈는데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김태일 소장님 인터뷰하고 있는데 정말로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이제 응원을 많이 받기도 했고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는 또 인사도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사실 이 명태균 게이트가 작년 9월 5일 날 외부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사실 스픽스랑 이 방송을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나고 난 이후에 여러 방송들을 제가 청취하고 또 내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청취를 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스픽스의 그 정기한 대표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오시는 여러 방송 패널들 굉장히 좀 주관적인 객관적인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굉장히 논평을 객관적으로 잘 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떤 스픽스의 어떤 그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어떤 열성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의견을 표현해 주는 걸로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픽스만 고마운 게 아니고 이제 실제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청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그만큼 애청자가 있기 때문에 또 스픽스가 또 빛이 나는 것 같고. 지난번에 어쨌든 또 도움을 주셨던 시청자 예,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어려울 때 정말로 어려울 때 진심 어린 도움을 주신 분들한테도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어떤 그 정기한 대표님이 오죽했으면은 김철 소장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스픽스의 구독자분들의 어떤 그 열화와 같은 그 따뜻한 그 도움이 저한테는 큰 희망이 됐고 그 희망을 제가 가지고 지금 검찰의 조사를 임하고 또 더 있는 그대로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언제 어느 시에라도 항상 내가 보고 듣고 했던 그 사실을 언제든지 통일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 어떤 스픽스의 구독자분들의 어떤 그 따뜻한 사랑이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원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용기 있는 고백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다. 제가 오늘 차분하게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은 강혜경 씨의 진실 고백 그리고 김태일 소장의 헌신적인 또 지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는 뿌리가 되었다 또는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실 테고요. 오늘은 좀 김태일 소장이 갖고 계신 이런저런 생각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고요. 조만간에 강혜경 국장이나 김태일 소장 함께 모시고
우리 명태게이트가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한 공유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김태열 소장을 통해서 어저께 기자회견에서 자 명태균 수사 결과 보고서가 나왔는데 수사 보고서에 거기에는 주범이 명확하게 윤석열, 김건희였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왜 하지 않느냐라는 공익제보자 1, 2, 3호 강혜경 그리고 신용한, 김태열 이 세 분의 주장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역사적 그리고 실제적 진실이 밝혀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특집 인터뷰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서경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설 선물 세트 광화문 살롱 쿠키 저게 명절 선물 항상 고민하시죠. 남들과 똑같은 거 싫고 센스 있는 선물 하고 싶을 때 저게 보십시오. 찌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 경상도는 찌짐이라고 이야기하고 서울은 다 전이라고 이야기하죠. 27,000원이고요. 자 이렇게 예쁜 보자기를 또 사서 여러분들께 이제 드리기도 하고 자 맛이 어떤지 말도 진짜로요. 예, 굉장히 고급 쿠키 같아요. 수제 쿠키라는 느낌 듭니다. 예, 아주 맛있어요. 명절 선물로 최고네요. 단 거를 좀 질색하는데 네. 당도가 이 정도면 딱 좋아요. 스키니랩 다이어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탄수화물 정말 많이 섭취하지 않습니까? 한국인에게 딱 맞는 다이어트 제품인데요. 저 앞에 쭉 보십시오. 이런 제품 스픽스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영에서요. 대한민국 넘버원 판매량을 기록했던 제품, 이 제품 식사와 함께 드시면 정말로 다이어트 효과 있다.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추천합니다. 스키니랩.